저는 이수연입니다. 올해 53살이 되었습니다. 15년 전만 해도 건축사 자격증을 가진 자신의 이름으로 된 삶을 살았던 어엿한 건축가였죠. 하지만 지난 세월 동안 제게 붙은 이름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아들 지호의 엄마. 그 이름의 무게는 늘 새벽 5시부터 저를 짓눌렀습니다. 지호의 알람이 울리기도 훨씬 전에 저는 이미 주방에 서 있었습니다. 창밖의 세상이 아직 짙은 푸른빛으로 잠들어 있을 때 저는 지호의 하루를 설계하는 건축가였습니다. 저는 주방이라는 작은 공간에서 다시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냉장고 속 재료는 벽돌이었고 식단표는 하중 계산표였죠. 따뜻한 전복죽 한 그릇, 직접 만든 영양 간식, 그리고 분 단위로 계산된 그날의 완벽한 학습 스케줄. 단 하나의 흔들림도 없는 견고한 미래를 짓기 위해 저는 매일 새벽 5시 얼음장 같은 주방 바닥에 섰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지호의 책상 위에 놓이는 것이 제 15년 루틴이었고 제 삶의 유일한 성역이었습니다. 저는 지호의 성공을 위한 가장 완벽한 설계도를 그리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제가 건축을 포기했을 때 남편은 말했죠. 당신도 나중에 후회할 수 있어. 저는 그 후회와 마주하지 않기 위해 지호의 교육에 제 모든 재능과 열정을 쏟아부었습니다. 남편의 성공보다 저 자신의 재능보다 오직 아들의 합격증만이 제 삶의 유일한 목적이었습니다. 아들 지호는 어릴 때부터 저에게 자주 물었습니다. 엄마, 저렇게까지 해야 행복한 거예요? 저는 지호의 어깨를 감싸 안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대답 속에는 저의 후회와 불안이 가득 담겨 있었죠. 지금은 참고 견뎌야 해. 이 시간이 쌓여야 너는 나처럼 후회하지 않고 진정으로 선택할 자유를 가질 수 있어. 저는 지호에게 가장 완벽한 길을 제공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길이 곧 저의 구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제 꿈을 스스로 포기했지만 지호만은 최고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작년 겨울 제 설계는 마침내 완벽하게 완성되었습니다. 지호는 그 어렵다는 서울대 건축학과에 합격했습니다. 합격자 발표를 확인한 날 저는 15년 만에 처음으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것은 성공했다는 기쁨보다 이제야 모든 짐을 내려놓았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15년의 무게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듯 했죠. 남편은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해냈어. 정말 대단해. 그리고 제게 비싼 목걸이를 선물했습니다. 묵직하고 반짝이는 목걸이를 걸었을 때 저는 세상의 정점에 선 듯 했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저를 찾아와 극성맞은 교육의 신하라고 칭송했습니다. 저는 성공했습니다.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거울 속 저의 얼굴은 웃고 있었지만 제 가슴은 공허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성당이 완성된 후 다음 설계 의뢰를 받지 못한 건축가처럼 저는 이제 무엇을 위해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할까요? 제 인생의 설계도가 완벽하게 완성되자 정작 건축가는 설 자리를 잃어버린 듯 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깊은 미로에 빠진 듯 헤매었습니다. 합격 후 첫 주말 저녁, 저희 가족은 시내 고급 한정식집에서 조촐한 축하 만찬을 열었습니다. 음식들은 화려했고 분위기는 격조 높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자꾸만 설명할 수 없는 불길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남편은 연신 우리 지호, 수연 씨 고생이 많았어라며 제 잔에 술을 채워주었습니다. 술잔은 가득 찼지만 제 마음은 비어 있었습니다. 지호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맙다고 말했지만 그의 눈빛은 기쁨보다는 어딘지 모를 텅 빈 지루함으로 가득했습니다. 마치 이 자리가 자신과는 상관없는 오직 저를 위한 의무적인 이벤트처럼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지호에게 완벽한 길을 제공했지만 정작 지호의 마음은 읽어주지 못했구나. 식사가 끝나갈 무렵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 인생 15년의 모든 보상이 걸린 가장 중요하고 두려운 질문이었습니다. 지호야, 엄마는 너만 행복하면 돼. 정말, 정말 행복하니? 지호는 잠시 저를 쳐다보더니 컵에 남은 물을 단숨에 마셨습니다. 물을 마시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리고는 씁쓸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 잠시 바람 좀 쐬고 올게요. 그는 고맙다는 말 대신 마치 숨막히는 공간을 벗어나려는 듯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축하 만찬은 산산조각 났고 남편은 멋쩍게 웃으며 저를 달랬습니다. 애가 피곤한가 보지. 오늘만 넘기면 돼.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남편의 말은 저를 위로하는 듯 했지만 사실은 이 상황을 외면하려는 침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지호가 가장 빛나야 할 이 순간 그에게서 나오는 것은 해방감이나 기쁨이 아니라 깊은 피로감이라는 것을요. 15년 전 제가 건축사 사무실을 그만둘 때 남편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당신도 나중에 후회할 수 있어. 그때의 경고가 지금 현실이 되어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제가 선택한 길이 과연 지호에게도 행복한 길이었을까요? 이 밤의 공기는 축하의 기운 대신 무거운 죄책감과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11시 지호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마치 15년 전처럼 지호의 귀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호는 저를 보더니 아직 안 주무셨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아무런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집주인에게 예의를 갖추는 손님처럼 낯설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제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15년의 새벽이 제 모든 헌신이 부당하게 평가받는 것 같아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참았던 감정을 터뜨리며 지호를 다그쳤습니다. 지호야, 도대체 왜 그러니? 내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잖아. 엄마가 15년 동안 새벽 5시에 일어나 너를 깨우고 너의 모든 걸 관리했어. 엄마가 너를 위해 포기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헌신에 대한 보상을 갈구하는 듯 애원하는 듯 했습니다. 왜 행복하지 않은 거니? 엄마한테 고맙다고 말할 수 없니? 지호는 벽을 치는 듯한 침묵 끝에 마치 저를 낯선 사람처럼 혹은 저를 비난하는 심판자처럼 쳐다보며 그 충격적인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온몸의 피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엄마, 제발 이제 그만 저를 깨워주세요.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15년의 세월이 그 한마디로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습니다. 지호는 제가 말을 잇지 못하는 사이 차가운 말을 계속 쏟아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냉철했고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엄마의 새벽 오시는 저를 위한 헌신이 아니었어요. 저는 늘 알 수 있었어요. 그건 엄마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숙제였죠. 엄마가 잃어버린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프로젝트였고요. 저는 엄마가 원하는 그림대로 움직였을 뿐이에요. 예, 저는 서울대에 합격했지만 제 진짜 삶은 합격하지 못했어요. 저는 15년 동안 저를 위한 선택의 자유를 배우지 못했습니다. 엄마의 새벽 옷이 그 완벽한 루틴이 오히려 저를 가뒀어요. 저는 감옥에 갇힌 기분이었어요. 그의 말은 43년간 남편에게 들었던 그 어떤 무시나 폭언보다 더 날카로운 비수였습니다. 저는 제 존재의 근거였던 15년의 헌신이 아들에게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의 배신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15년간 지은 견고한 설계도는
아들의 합격증으로 완성되었지만 그 건축물 안에는 아들의 영혼이 없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지만 지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의 세계는 그 새벽 오시처럼 차가운 밤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저는 산산조각난 제 삶의 파편들 속에서 홀로 울었습니다. 지호는 대학 입학 후 독립을 선언하며 기숙사로 떠났습니다. 남편은 지호의 충격적인 말에 대해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마치 회의실로 들어간 듯 침묵했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 이수연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15년 전 제가 꿈을 포기하고 던져버렸던 건축 디자인. 저는 그것을 다시 붙잡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유일한 자존심이었던 건축사 자격증을 들고 예전에 일했던 대형 설계 사무소에 찾아갔습니다. 마음은 20대 때처럼 뜨거웠지만 손끝은 차갑게 떨렸습니다. 사무소의 대표는 저와 함께 밤샘 작업을 했던 동기였습니다. 그는 저를 반가워했지만 이내 현실의 냉기를 전했습니다. 이수연 씨, 15년 전 실력은 최고였죠. 하지만 수연 씨, 지금은 모든 설계가 AI와 고도화된 3D 모델링으로 이뤄집니다. 손 스케치 실력은 존중하지만 클라이언트들은 실시간 렌더링을 원해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내용은 저를 사형대로 모는 듯 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는 15년의 공백을 채울 수 있는 분을 원합니다.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 발전 속도의 문제입니다. 저는 거절당했습니다. 지호의 배신에 이어 세상마저 저를 외면했습니다. 건축사 자격증은 마치 박물관의 유물처럼 제 가방 속에서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쓸모없는 종이 조각이 된 듯 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새벽 5시에 아들을 깨우는 일에 매달리는 동안 저는 세상의 변화를 외면했던 겁니다. 아들의 교육이라는 미명하에 저는 저 자신의 전문성과 성장을 멈추었던 것이죠. 과거의 성공은 현재의 냉혹한 기술 발전 앞에서 무력한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53살에 아무도 찾지 않는 시대에 뒤떨어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새벽 5시에 빗자루를 들었던 김순자 씨처럼 저 역시 돈을 벌 능력이 없는 무능력한 중년 여성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 사실이 저를 가장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를 지탱했던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대형 사무소 대신 동네의 작은 인테리어 보조업체에서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월 180만 원, 주 6일 근무. 제 대학 동기들이 연봉 수억 원을 받는 것에 비하면 초라했지만 저는 이 일에 감사했습니다. 이 일은 오직 이수연에게 주어진 일이었습니다. 더 이상 지호 엄마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제 아들의 입시 스케줄 대신 남의 집 도면을 채색하고 현장 자재를 정리하고 허드레시를 합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 먼지를 마시고 땀을 흘리며 일합니다. 육체적으로는 고되지만 마음은 15년 만에 가장 편안했습니다. 오히려 대형 사무실의 차가운 에어컨 바람보다 이 현장의 흙먼지 냄새가 더 인간적인 따스함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이른 아침 현장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제가 15년 동안 새벽 5시에 지호를 깨웠던 것은 지호의 행복이 아니라 제 인생의 실패를 감추기 위한 대리 만족이었다는 것을요. 제가 지호의 삶에 집착할수록 지호는 자신의 삶에서 멀어졌고 저 역시 저 자신의 삶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저는 저의 삶의 실패를 아들의 성공으로 덮으려 했던 겁니다. 내가 나 없이 어떻게 살아? 남편이 김순자 씨에게 비웃듯 말했던 그 오만함이 바로 제가 아들에게 보였던 오만이었구나. 제 아들은 저에게 엄마, 제발. 이제 그만 저를 깨워주세요라며
엄마의 의존적인 삶을 비웃었던 겁니다. 그는 저에게 이제 나한테서 떨어져 나가 당신의 삶을 살아라라고 외쳤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새벽 5시에 저 자신을 위해 일어납니다. 지호가 합격한 어급 명문대는 저에게 어급 인생 보증서를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이 보조일에서 잊고 살았던 비급의 소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늦었지만 이제야 저는 제 삶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흙먼지를 뒤집어 써도 월급이 적어도 이 모든 것은 제가 제 손으로 설계하고 쟁취한 결과입니다. 이수연 53세 건축 보조원. 이제야 숨 쉬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지호 엄마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새벽 5시에 일어나 완벽하게 설계하고 있는 그 인생은 정말 당신의 아들이 원하는 삶의 건축물입니까? 혹은 당신의 불안과 후회를 감추기 위한 대리 건축물입니까? 가장 가까운 곳에서의 배신은 사실 당신이 스스로에게 행한 가장 깊은 배신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손에 들려있는 그 새벽 5시의 계획표를 잠시 내려놓고 당신 자신의 이름으로 된 새로운 설계도를 그려보세요. 당신이 진정한 자유를 얻고 당신 자신을 위한 새벽 5시를 맞이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이름으로 된 행복을 찾기를 바랍니다.